구인난 속의 구직난이라는 멋진 말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취업난 그리고 인력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러한 아이러니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청년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8.3%에서 12.5%로 지금 약 1.5배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취업 현황 같은 경우는 12,000여 명이 감소한 게 현실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저희가 소프트웨어 취업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단순하게 청년층 취업 준비생 변화만 보더라도 45만 5천 명에서 54만 2천 명으로 급격히 취준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계속 인력 수요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18년까지 5대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가 약 3.5만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유사한 연구를 한 결과를 보시면 5대 미래 융합 분야에서 2025년까지 약 14만 개의 소프트웨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미스매칭 현상은 왜 발생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이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단어죠. 급격한 일자리의 환경변화. 이러한 환경변화들은 세계경제 포럼에서 보시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 약 65%가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진단은 아직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유사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한국에서 63%는 20년 이내 컴퓨터의 발전으로 대체 변화될 확률이 높은 직업에 종사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직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47%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저희 나라가 단순 사무직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강조를 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문헌을 보시면 대체 혹은 변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변화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냐? 저희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일자리 변화를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 관련 분류 체계, 표준직업 분류 체계라든지 고용직업 분류라든지 국가직무 능력 표준 같은 다양한 분류 체계가 존재를 하는데 실제 이러한 분류 체계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탑다운 분석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릭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일자리 변화사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일자리 변화상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도입을 했고요. 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도입을 해서 소프트웨어 분야, 고용노동부 고용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분야 구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데이터 기반 바로업 방식의 분석 기법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계의 실수요를 반영한 실시간 수요 분석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분석 방법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법, 그래서 LDA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LDA 분석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셰익스피어로 이루어진 문서에 사용하는 단어들과 물리학에 관련된 문서들을 사용하는 단어들의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잡아내는 방법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9개의 직종, 15개의 직무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시스템 설계 분석가까지 9개의 직종, 15개의 직무를 노출을 했는데 여기서 기존에 없었던 직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의 직종, 5개의 직무들이 저희가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기존에 잡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으로 대두가 됐고요. 이러한 직무들의 특성은
사실 뭐 소셜미디어 매니저를 예로 들어드리면 클리어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융합적 특성을 지닌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파이 차트를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그다음에 자바, 개발, PC 같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소프트웨어 역량뿐만 아니고 오픈마켓, 소셜, 프로젝트, 마케팅, 바이럴과 같은 실제 인문사회학이나 경영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역량들이 혼재되어 있는 직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나 아니면 방사형 그래프를 보시면 어떠한 직무 대비로 얼마만큼의 역량이 필요하신지를 클리어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웹을 하나를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로 본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라는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직종 현황 통계를 보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도출된 아까 말씀드린 9개 직종 그리고 밑에는 15개 직무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X축을 보시면 채용 공고수 평균 증감률 그래서 채용 공고가 주별로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X축은 채용 공고수가 X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증감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와 채용 공고수가 증가되는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단위 직종의 군집 변화를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9월 1일부터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채용 공고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각 직종 직무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증감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한 다이내믹스를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다시 PT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왼쪽 하단에 가까워질수록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 공고수 증감률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고 채용 공고수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를 하는데 증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요, 소프트웨어 이 해당 직무 혹은 직종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오른쪽 상단에 가까워질수록 소프트웨어 분야 일자리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단계로는 일자리 변화상을 좀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초 분석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여겨지고요.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그 일자리의 수급 분석 전망을 꼭 필요하다 이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그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자리의 수요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까지 보여줘야 실제 수급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다이나믹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급 분석 전망이 다음 단계의 저희 과제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맞춤형 일자리 교육 추천 시스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미래지향적인 얘기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직무, 직종별로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토대로 실제 개인의 레즈메나 아니면 개인의 학력 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 맞춤형으로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고도화 작업인 맞춤형 일자리 교육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부나 아니면 고용정보원 쪽에서 요청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 경력 전환자들이나 2차 취업자들, 그다음에 경력이 끝나고 다시 이제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는 취직을 원하시는 퇴직자분들께도 어떠한 역량, 본인이 보유한 역량이 있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까지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국민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일자리 수급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정했고요. 이를 위한 비전은 전 산업 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환경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 민관 협의체, 왜냐하면
또 모든 데이터들이 공공에서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합쳐서 공공 데이터 허브 체계를 구축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게 전 산업 및 직종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AI 기술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대응형 일자리 수급 분석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교육 추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아이디어를 정했습니다. 이루어진 건 아닌데 사실 그 맞춤형 일자리 정보 시스템 같은 걸 한번 구축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지금 가서 한번 구인구직 및 고용보험 데이터를 좀 공유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고용정보원과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구인구직 및 고용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 및 방법론을 도출을 하고 실제 저희는 신소프트웨어 통계를 개발하고 실시간 대응형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경우는 워크넷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연히 대국민 맞춤형 일자리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고 실시간 대응형 일자리 수급 전망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편화된 데이터입니다. 사실 저희가 고용정보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거는 큰 진행 단계라고 보이는데 아직 고용정보원의 데이터 혼자 가지고는 저희가 분석을 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자면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회사들과의 업무 협약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기업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데이터들, NCS, 캐코 여러 가지 일자리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내서 실제 데이터를 재정립을 하고요. 그래서 일자리 변화상을 좀 제대로 도출을 해낸 다음에 결국은 실시간 대응형 일자리 수급 분석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가치 창출 단계로 들어가서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며 내가 갈 수 있는 커리어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경력 전환, 교육 추천 서비스뿐만 아니고 생애 주기형 경력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떤 게 좋냐라는 걸 기대 효과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서 구직자의 단순 스펙 쌓기 요즘은 식스팩, 에이팩, 10팩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순 스펙 쌓기를 지양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일자리 변화에 따른 교육 체계를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 변화에 따른 유연한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국은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학력, 오버 에듀케이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충분한 정보를 잡는 벨필드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게 저희의 생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일자리의 정보 부재를 시작으로 부적합한 인력이 수급이 되고요. 이러한 인력들은 자기 일자리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직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못 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일자리 감소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러한 기업들의 구인 의지가 감소가 돼서 다시 일자리 정보 부재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좀 고품질 일자리 정보 제공을 하면 알맞은 인재를 채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직률, 실업률 저하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기업의 구인 의지 증가 그리고 고품질 일자리 정보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구조로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개방공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리고 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에 확장 가능하도록 민간에 개방 공유해서 전 분야에 걸친 고용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